자, 쇼콜라루즈는 여기서도 시연은 3개 보여드릴 거고 나머지는 설명으로 대체를 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슈프레무 쇼콜라입니다. 슈프레무 쇼콜라. 슈프레무 쇼콜라도 사실 뭐 아까 만들었던 그 공정이랑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앙글레즈, 똑같이 앙글레즈 끓여서 초콜릿에 넣고 유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는 특별하게 생크림이 들어가는데, 슈프레무 쇼콜라가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어떤 텍스처냐면은 일단 가나슈보다는 좀 부드러워요. 가나슈보다는 부드럽고, 그렇다고 무스라고 치기에는 또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그런 무스 같은 거는 무스 위에 뭔가를 쌓거나 이렇게 좀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강도를 뭐 자기가 조정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이거 만드는 이 슈프레무 쇼콜라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슈프레무 쇼콜라가 밑에 들어가고 그 위에 주레가 들어가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짜는 파이핑한 그런 바닐라 가나쉬 몽테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게 좀 흐트러지거나 그런 게 없었으면 해가지고 좀 뭐랄까 텍스처가 좀 단단한 텍스처의 그런 밑에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뭐랄까 텍스처가 좀 단단한 그런 거를 선택을 했고요. 이것도 뭐랄까 그 생크림이 적게 들어가면서 그런 초콜릿의 본연의 그런 맛을 좀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프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초콜릿도 이제 60days 베트남이랑 그리고 퓨라토스 노아르 셀렉션을 썼고요. 뭐 퓨라토스 초콜릿 제품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일 그런 베이직한 그런 모든 그런 초콜릿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초콜릿을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그 중 하나가 여기 노아르 셀렉션, 그러니까 그 다크 셀렉션이죠. 다크 셀렉션,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밀크 셀렉션, 그리고 화이트 셀렉션, 이렇게 3가지 셀렉션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한번 다뤘던 퓨라토스 60days 베트남은 뭐 그런 되게 좀 신선한 그런 산미가 있는 베트남 초콜릿이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싱글 오리진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만 수확되는 그런 카카오 빈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런 같은 그런 계통으로 지금 그런 싱글 오리진 제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쓸 거는 여기에 나왔던 그 60days 베트남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초콜릿을 사용한 것 같죠? 네, 을 사용한 그 밀크 초콜릿을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은 아까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앙그레즈 끓인 다음에 초콜릿에 섞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크림을 나중에 섞어주는데, 섞어줄 생크림은 사실 그 생크림 양이 정말 적어요. 정말 적기 때문에 생크림은 조금 지금 여기서 가볍게 올린 생크림을 뭐 섞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좀 되직하게 뭐 한 8부, 9부 정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문다고 했죠? 네, 하나씩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시간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자, 일부 섞어주고, 그리고 83도로 올려주세요. 83도 살균되는 온도죠. 살균되는 온도 플러스 농도를 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 앙글레즈의 그런 제품의 상태에 따라서, 제품을 원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앙글레즈를 좀 더 조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살균의 의미 플러스 뭔가 맛을 좀 농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 그 바닐라 앙글레즈 같은 거는 한 83도까지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 80도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공정을 추가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그 뭐랄까 그 되게 농축된 그런 앙글레즈 맛이 나요. 그래서 원하는 그런 목표에 맞춰 가지고 앙글레즈를 조금씩 이렇게 더 끓이시거나 덜 끓이시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온도가 됐기 때문에 초콜릿을 넣어줄게요. 고무주걱 쓸게요. 네, 똑같이 유화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유화시킨 거를 이제 생크림에 섞어줄 거예요. 섞어주는데 이 생크림을 섞을 때 항상 무스에도 똑같이 이제 섞는 온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베이스의 온도, 이걸 베이스라고 한다면은 베이스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생크림이랑 섞어주면은 이게 초콜릿 함량이 높기 때문에 초콜릿이 이게 굳으면서 이제 막 그 얇은 알갱이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게 30도 초반입니다. 네. 30도 초반이고, 이거를 너무 또 높은 온도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생크림 상태가 좀 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적정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게 30도 초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이걸 식혀주기 위해서는 지금 그 초콜릿 유화를 위해서 이제 생크림이랑 우유 온도를 꽤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식혀주는 공정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둬도 잘 식겠지만은 저는 바쁜 사람이니까 얼음볼에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제 논리로 보자면은 이제 생크림은 이제 35도 이상 들어가면 생크림 안에 있는 지방이 녹아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생크림이 이제 죽어버리겠죠. 휘핑한 생크림이. 그래서 그 휘핑한 그 보용성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높은 온도로 올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콜릿 온도가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초콜릿의 일부를 생크림에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 그걸 다시 베이스에 넣어요. 근데 만약에 이 초콜릿에 생크림을 넣어버리면은 따뜻한 곳에 소량의 생크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섞었을 때 그냥 바로 생크림이 이제 죽어버릴 수 있겠죠. 뭐 저는 그런 논리로 하고 있지만은 그 MOF 분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슈프레모 쇼콜라는 바로 여기에 옮겨줄 건데, 이게 제가 공정을 좀 나중에 미루긴 했는데, 이게 케이크 쇼콜라입니다. 케이크 쇼콜라. 일본 케이크 쇼콜라입니다. 케이크 쇼콜라는 뭐 케이크라고 해서 케이크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보통 뭐 그거죠, 파운드 케이크 같은 데 쓰는 그런 반죽을 케이크라고 많이 하시죠. 그거를 좀 이따 이거 만드는 법은 그때 보여드리고, 지금은 얘를 먼저 굳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공정을 당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진 슈프레모 쇼콜라를 부어서 냉동시킬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도 초반 온도가 됐기 때문에 생크림과 섞어주도록 할게요. 네, 생크림 조금 많이 오리긴 했는데, 여기서 일부에 초콜릿을 넣고 섞어줍니다. 여기선 잘 섞어주세요. 여기서 잘 섞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베이스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섞어준 거를 이제 분할만 하면 되겠죠. 자, 230g씩 분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냉동할게요. 네, 주레입니다. 주레드 프럼버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랩이에요. 왜냐면은 만들 때 행복해요. 향이 되게 좋아요. 이게 그 시나몬이랑 바닐라랑 그런 베리 계열이 합쳤을 때 향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뭐 어디 양키 캔들이랑 그런 데서 왠지 맡아본 향이 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드실 때 한번 그 향기까지는 안 날 수 있겠지만 그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여기 지금 프럼버즈 퓨레랑 딸기 퓨레, 물, 설탕, 바닐라, 시나몬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한번 끓여가지고 한번 확 끓여주세요. 확 끓여서 인퓨징을 할 겁니다. 인퓨징 최소 한 30분 정도. 바닐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최소 30분 정도는 인퓨징을 계속 하거든요. 인퓨징을 한 다음에 시나몬이랑 바닐라빈을 건져내고, 이제 산딸기 홀을 부순 거, 그러니까 크럼블이라고 하죠. 산딸기 크럼블을 섞어준 다음에 팬딩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끓였고요. 이거를 인퓨징 시켜줄 건데, 저는 인퓨징 거르고 완성을 시킬게요. 바닐라빈이랑 시나몬 빼주고, 여기서 채로 거르셔도 돼요. 채로 거르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뺄게요. 여기에 그 산딸기는 이렇게 뭐 그 크럼블 돼서 판매되는 것도 있고, 그냥 홀을
부셔가지고 크럼블을 만드셔도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냉동 상태일 때 부셔가지고 크럼블로 만들어 주세요. 오, 딱딱해. 이 산딸기 씨가 씹히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저도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 씨 씹히는 거 싫어하시면은 이걸 빼고 그 딸기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이 시연으로 보여드리는 쇼콜라 루즈는 지금 홀 사이즈로 만들어서 제가 12월 달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때는 이 크럼블을 좀 줄이고 딸기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이게 표면에 되게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니까 표면에 최대한 주례를 만들 때 지금 이 공정에서 좀 더 보여드릴 건데, 밑에 딸기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잘라서 넣으면은 나중에 표면에 딸기 단면이 보이거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산딸기 대신에 다른 베리류를 넣으셔도 돼요. 산딸기 말고 뭐 그로제유를 넣는다든가 레드커런트도 하나씩 이렇게 씹히면 되게 맛있거든요. 레드커런트를 넣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젤라틴을 넣어주시고, 젤라틴은 판젤라틴 사용하고 있고, 판젤라틴을 200불룸짜리 판젤라틴이고, 여기에 물 충분히 흡수된 5배로 흡수된 젤라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수화를 시켜줘야지 젤라틴이 항상 일정한 상태로 일정한 그 대기로 굳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 넣을 때 그 젤라틴 무게를 항상 재가지고 이제 충분히 수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그람이 부족하면 물을 오히려 첨가를 더 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적은 양 할 때는 사실 물 1, 2g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많은 양 할 때는 젤라틴이 만약에 한 50g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 수화되는 양에 따라서 이게 수분량이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젤라틴 무게를 재보고, 이 흡수된 젤라틴의 무게를 재보고 5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무게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냉동 과일 있으시면 냉동 과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얘는 냉동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생과 같은 거 안 쓰셔도 되고 냉동 과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을 뻔했네요. 보주 후람 부어줍니다. 그 리큐르 섞을 때 그 온도 좀 중요하잖아요. 이제 리큐르가 이제 가장 잘 활동할 수 있는 그 정도 온도대에 맞춰가지고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그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는 좀 온도가 높을 때 좀 넣는 편이에요. 사실 이게 너무 알코올이 좀 세도 이게 나중에 먹었을 때 알코올 향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좋을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키리시 같은 거는 그 향을 일부러 내기 위해서 좀 많이 넣고 했지만은, 그 보통에는 사실 이렇게 뒤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 정도를 원하지, 이게 알코올 향이 너무 도드라지면은 또 제품에 조금 제가 원하는 그 제품이랑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좀 알코올을 좀 감해주기 위해서 조금 따뜻할 때 넣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향이 그대로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혹은 좀 알코올 함량이 좀 낮은 그런 술들이 있어요. 그런 술들은 최대한 식혀서 넣고 있습니다. 뭐 알코올 함량이 낮은 그런 술들은 뭐 디종 계열이죠. 디종 저기 보시면은 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디종 뭐시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좀 알코올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식혀서 넣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상태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120g씩 분할할게요. 최대한 여기 크럼블이랑 잘 섞어주면서 어느 쪽은 크럼블만 있고 어느 쪽은 액티만 있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섞어주면서 매번 섞으면서 팬닝을 해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패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딸기를 슬라이스해서 넣을 경우, 혹은 뭐 다른 뭔가 표면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과일을 넣을 경우에는 이 밑에 바닥에 이렇게 잘 눌러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나중에 떼서 뒤집어서 그 상태로 이렇게 위에 올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표면에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바닥에 잘 깔아주시면은 그대로 표면에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파트 스크래랑 뭐 그 외에 다른 것들 남아 있는데, 파트 스크래는 사실 설명까지도 필요 없는 정말 기본적인 거라서 생략하고요. 그리고 뭐 콩피츠루,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가나슈 몽떼 관이유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가나슈 몽떼 일단 그 가나슈 몽떼 할 수 있는 가나슈죠. 휘핑 할 수 있는 가나슈를 가나슈 몽떼라고 하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런 가나슈 몽떼 배합으로는 일단 가나슈를 만들죠. 제일 안정적인 가나슈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이랑 초콜릿의 1대1. 그리고 1대1의 동량의 생크림을, 차가운 생크림을 추가하는 걸로 이제 휘핑할 수 있는 가나슈 몽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배합이고요. 거기서 이제 본인의 그런 원하는 그런 텍스처에 맞춰가지고 이게 가감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감한 게 지금 제 이 배합이고요. 이 배합에는 블랑 셀렉션을 썼고, 블랑 셀렉션을 이제 우유랑 생크림이랑 설탕, 마다가스카르 빈, 그리고 타히티 빈, 뭐 이런 것들, 뭐 바닐라 빈을 사용해가지고 우려준 다음에 블랑 셀렉션을 넣고 가나쉬를 먼저 만들겠죠? 만들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넣고, 젤라틴을 넣고 생크림 넣어서 하루 동안 숙성시켜 준 다음에 다음날 휘핑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그 몽타주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할 거는 케이크 쇼콜라입니다. 네, 케이크 쇼콜라 뭐 방법은 쉽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브라우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종류. 먼저 여기에 식용유랑 버터랑 그리고 노아르 셀렉션 그리고 카카오 메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노아르 셀렉션 말고 이제 뭐 카카오 함량이 좀 더 높은 거를 쓰면은 이제 카카오 메스를 줄이셔도 돼요. 줄이거나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소금이랑 시나몬, 전란 설탕을 이제 믹싱을 할 거예요. 믹싱해서 이렇게 좀 하얗게 올려줄 겁니다. 하얗게 올려주고 그것을 여기에 넣어서 섞어주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전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설탕이랑 시나몬은 파우더를 썼습니다. 자, 이거를 중탕으로 좀 데워줄게요. 지금 설탕량이 많기 때문에 이 설탕이 거의 지금 포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줘야지 설탕이 녹겠죠. 중탕을 해서 설탕을 녹인 다음에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제노아즈랑 이거랑 좀 다르지만은, 저는 제노아즈 만들 때 이 그 베이스 온도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 휘핑이 제일 잘 되는 그 온도를 맞춰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제노아즈는 나중에 버터를 섞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유지를 섞어주기 때문에 유지가 굳지 않은 온도까지 이제 그 베이스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것도 뭐 그렇게 제노아즈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또 유지랑 섞어주는 그런 공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베이스, 이 휘핑하는 전란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전란에 설탕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막 눌러붙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잘 저어 주시면서 온도를 높여 주세요. 자, 보통 저는 여기서 한 45도 정도까지 올려버려요.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45도까지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설탕이 안 들어간 상태로 45도까지 올리려면 아마 계란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퍼에 처음에 고속으로 하고 나중에 중속으로 기포를 안정화시켜주는 작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볼에 이제 모든 재료를 넣고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식용유랑 버터랑 이렇게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볼을 제일 큰 볼로 준비해 주세요. 지금 이 휘핑하는 순간에도 이제 온도를 재보고 치면서 온도가 혹시 저희 그 작업장 온도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좀 많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많이 낮아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랑 섞어질 때 이제 유지가 붙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죽 자체가 좀 많이 그 죽어버린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네,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온도를 유지시켜줘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실 또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런 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고속으로 휘핑을 하면서 이 기포 방울이 되게 커진 상태죠. 이게 큰 기포 방울이 되게 많고 그 사이에 작은 기포 방울이 이렇게 조금씩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되게 그 휘핑 되면서 되게 기포는 되게 커요. 볼륨은 되게 큰데 사실 이 볼륨은 쉽게 꺼지는 볼륨이죠. 버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중속으로 낮춰주면서 촘촘한 기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촘촘한 기포를 겹쳐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면은 이제 나중에 외부에 충격이 생겨도 이게 잘 안 꺼질 겁니다. 그 외부의 충격이라는 게 저희 밀어 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랑 섞어주거나 유지랑 섞어줄 때 그때 충격이 가겠죠.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최대 맥스로 하얗게 이렇게 올랐다 싶으면은 중속으로 낮춰서 돌려주세요. 중속으로 저는 사실 업장에서 할 때 저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중속으로 맞춰놔요. 중속으로 맞춰놓고 계속 온도를 보면서 온도 체크만 하면서 계속 중속으로 돌리고 다른 계량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속으로 그냥 꾸준히 올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기포는 제일 좋습니다. 자, 조금 더 그 중속으로 휘핑을 해주면 더 고운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이 정도도 충분하거든요. 일단 설탕량이 많기 때문에 설탕의 그 흡수성 때문에 되게 찐득찐득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금방 휘핑이 잘 돼요. 금방 휘핑이 잘 되고 이렇게 뽀얀 기포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형성이 되면은
자, 절반 이상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루 넣어주세요. 자. 자, 이렇게 볼 돌려가면서 잘 섞어 주십시오. 이쯤에서 생크림이랑 고주 후람버즈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죽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팬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모서리를 채워주세요. 내 모서리를 채워주면은 이제 종이가 움직일 리가 없을 겁니다. 이 종이는 저는 일부러 그 철판에 접착을 안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철판이 구워지면은 얘가 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옮기고 싶은데 그때 이게 바닥에 종이랑 붙어 있으면은 옮길 때 잘 안 옮겨져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철판, 깨끗한 철판에 종이를 그냥 올리고 바로 그냥 팬닝을 합니다. 네, 평평하게 해주세요. 사실 여기 유지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븐 안에서 알아서 지네들끼리 평평해질 건데 그래도 대충 평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정도면 반죽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하시다가 온도가 낮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서 좀 믹싱을 좀 많이 하거나 그 섞어줄 때 많이 섞어주거나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밀어 펴면은 이렇게 공기방울 바바바바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죽이 죽어는 거죠. 네네. 사실 어느 정도 얘는 그 반죽이 죽기 쉬운 그런 배합이기도 하고 사실 반죽이 죽어도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배합이기 때문에 뭐 엄청 막 그 빼짝 마른 뭐 그런 완전 바삭 마른 그런 거는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그 기포를 살려주는 게 좀 부드러운 식감이 좋은 그런 시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0도에 12분 정도 구워 주십시오.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고 지금 몽타주만 남았거든요. 쇼콜라드 몽타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놨어. 자, 일단 그 2번 파트 스크래예요. 파트 스크래를 만들어서 구웠습니다. 그 미리 수는 한 2에서 3mm 정도고 뭐 바 2mm 두께나 3mm 두께 바가 있잖아요. 바에다가 이렇게 잘 밀어셔도 되고 아니면 뭐 파이스터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2에서 3mm 정도로 밀어 편 스크래입니다. 스크래를 밑에 실판 깔고 뭐 위에도 실판 겹쳐가지고 이렇게 구우셔도 되고요. 네, 한 면에 실판해서 구워준 거고요. 이거를 먼저 바닥에 놓고 그리고 5번 콩피츠르 그루제유, 그러니까 레드 커런트 잼인 거죠. 레드 커런트 잼을 짤주문에 담은 상태예요. 이거를 중간에 짜주세요. 얘는 접착 플러스 얘 그 레드 커런트 맛이 되게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드 커런트 강한 그 산미가 산딸기랑 베리류랑 엄청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착 플러스 포인트로 짜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밀어 펴준 다음에 자, 그리고 아까 만든 시프레모 시콜라죠. 작업대가 너무 넓어도 뭐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자, 빼주고, 자, 이걸 파트시클에 위에다 올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고 살짝 눌러주세요. 접착이 잘 되도록이요. 자,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주레 있죠? 주레를 붙여줄 겁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뒀고요. 자, 이걸 붙이는데 살짝 만약에 그 지금 밑에 스프레무가 좀 냉동 상태라면은 토치로 살짝 녹여 주시면은 접착이 더욱더 강하게 접착이 됩니다. 자, 정중앙에 붙여주세요. 정중앙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저희 서브리모라는 퓨러투스에서 나오는 미러와예요. 콜드제로 미러와인데 이런 과일류랑 엄청 잘 어울려요. 이게 맛이 되게 인위적이지 않고 살짝 그 산미가 있는 그런 그 미러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일류에 쓸 때는 항상 이것만 써요. 네. 이게 또 발림성도 되게 좋아서 일반 그런 그 미러와보다는 이쪽이 더 좋습니다. 이거를 좀 두껍게 발라주세요. 자, 옆으로 좀 흘러도 괜찮아요. 네, 두껍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가나시 몽테 바니유. 네, 가나시 몽테 바니유는 그 생토노레 깍지 껴놨어요. 네, 이거 뭐 숫자로 본다면 580입니다. 580 생토노레 깍지로 주변에 둘러서 짜줄게요. 자, 이렇게 짜준 다음에 이제 장식만 남았거든요. 지금 이게 냉동 상태여서 이렇게 위에 표면이 하얗게 보이는데 물엿 좀 주세요. 근데 이게 해동이 되면은 표면이 되게 그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물도 잘 비쳐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크에 다른 이름으로 미로와 루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로와 거울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데코레이션 하겠습니다. 데코레이션은 픽도 주죠. 일단 딸기, 네, 딸기 올려주시고, 그리고 레드 크런트,
그리고 픽 올려서 완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그 서브라임으로 이렇게 과일들 이렇게 뿌려 주셔도 되게 광택 나고, 그리고 그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되게 좋거든요. 뭐 이렇게 이런 동글동글한 그런 장식물에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짜주셔도 되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잘라둔 표면에, 절단면에 발라주시면은 예쁘게 광택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 시식으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